안녕하십니까. 국민의 명령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기숙입니다. 오늘 이 새신년대에서 이런 소중한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저는 그 국민의 명령을 대표해서 또 문성근 대표의 아바타로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실수하더라도 문성근 대표님을 원망해 주십시오.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농담한 거고요. 마이크 켰는데 이게 잘 안 나오네요. 마이크 이거 좀 어떻게 더 세게 안 돼요? 세게 해봐. 세게 가야지. 시원찮아서 되겠어 이거. 올려봐요. 이제 조금 낫습니까? 네. 예. 가까이 대시면. 그 현재 야권이 연대, 연합, 통합을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지금 나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 방안은 사실 통합론이 첫 번째 방안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통합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국민의 명령이 제안하는 방법은 연합입니다. 통합이 아니라. 그러니까 통합과 연합의 차이는 뭐냐 하면, 통합은 한 정당으로서 다 뒤섞이는 게 통합이라면, 연합은 각 정당들이 하나의 정파로 등록하고 똑같은 그 브랜드를 갖는, 똑같은 정당의 이름을 갖는 그런 연합정당안이 바로 국민의 명령이 제안하는 정당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합안이라고 불러주시고 이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합을 할 것인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진보통합 시민회의에서 주장하는 이제 그 진보 정당들의 통합 후에 민주당과의 연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 2개 사이에서 이제 새로운 대안을 내놓은 것이 그 노회찬 의원의 페이퍼 정당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왜 그 연합 정당안을 주장하는지, 페이퍼 정당안이나 또는 선거 연대안이 왜 불가능한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고 있을 때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국민의 50% 이상이 다음에 선거가 있다면은 그 한나라당이 또 집권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학을 공부하는 정치학도로서 이 예측이 매우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진보 진영이 정권을 되찾아오는 방법이 있느냐? 저는 국민의 명령이 주장하는 야권 연합 단일 정당만이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크게 3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2007년 대선 패배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그 진통 시민회의에서 주장하는 그 선거 연대안이 논리적으로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순을 극복하지 않는 한 선거 연대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그 선거 연대가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일 정당 안을 제시했는데, 그렇다면은 페이퍼 정당은 그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저는 그 첫 번째 말씀드렸던 지난 대선 패배를 이유를 되돌아볼 때 페이퍼 정당 안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제 발제의 요지이고, 그러면 각각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007년 대선 패배의 이유를 그 진보 진영도 그렇고 보수 언론도 그렇고 매우 진단을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잘못된 진단에 기초해서 우리가 대안을 세운다면은 또 다시 실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6페이지 제가 준비한 자료집의 6쪽을 보시면 이게 이제 이명박 후보가 왜 당선됐느냐 하는 데 대한 그 통계 분석입니다. 2007년 대선 직후에 실시한 선거연구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인데요. 모형 1이 있고 모형 2가 있습니다. 모형 1을 보시면 노무현 정부 평가라는 그 변수를 하나 넣고 이제 나머지 사회 그 경제적인 변수를 통제한 건데, 이걸 보면 노무현 정부 평가가 결국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지난 대선의 진보 진영 패배를 가져왔고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가져오지 않았냐. 이제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저는 2006년에 마법에 걸린 나라라는 책에서 이 주장이 매우 잘못된 주장이고, 진보 진영이 열린우리당을 해체해서는 안 되고, 당을 지키면서 또 2030, 비전 2030이라는 참여정부가 만들어 놓은 복지 정책을 가지고 나가서 한나라당의 발전주의에 대항하는 복지 의제로 싸우면 50%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민주정권 10년에 대한 피로군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진보 진영이 지난 대선에 아무리 잘했더라도 50% 밖에는 성공 가능성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은 5년뿐이 집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정부에서는 선진국에 다 이 선거 주기론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건 뭐냐면 한 정당이 집권을 하면 한 8년 내지 10년 정도 가면 이제 국민들이 피로군 또는 실증이 나서 정권 교체를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직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리 실정을 해도 그래도 한나라당에게 한 번 정도는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이 정말 아주 우수한 대안을 내놓고 신뢰를 받기 전에는 저는 정권이 다시 올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도가 20%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후보에게 국민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줬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도가 32%였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보다 훨씬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서 진보 진영이 참패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중요한 요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형 2를 보면 제가 지난 대선에서 정당을 허물면 안 된다, 이합집산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이유는 바로 이건데, 한나라당이 정당의 제도화를 이룬, 그리고 발전주의적 보수 이념으로 재무장한 새로운 정당으로 등장했다는 게 저의 오래된 주장이었습니다. 모델 2의 별가를 보시면 이 별표가 있는 게 유의미한 변수인데, 보면 한나라당 지지가 이명박 후보의 당선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떠오르는 박정희 신드롬의 큰 원인인 겁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을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로 이명박 후보 당선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영남이라는 변수를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한나라당은 지역주의 정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 지지 외에도 영남이란 지역 변수는 이명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호남이란 변수를 봐주십시오.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뭐냐면, 민주당은 지역 정당으로 후퇴했고 한나라당은 보수 정당으로서의 이념을 갖춘 제대로 된 정당의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지지도는 요지부동이고, 박근혜 후보가 대선 후보 1위로 달리고 있는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았을 때 진보 진영이 힘을 합쳐서 제도화된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다음 대선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그러면 가능하겠느냐, 단일 정당으로 합쳤을 때 가능하겠느냐 하는 건데요. 왜 한나라당이 보수 이념을 기초로 재연합을 이뤘느냐. 물론 뉴라이트의 운동을 비롯해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주장하면서 절치부심했던 그런 것이 큰 도움이 됐지만, 제 생각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즉 복지정책을 확실히 해서 저소득층을 우리 지지자로 끌어들이지는 못했으면서 좀 미약한 복지정책을 통해서 중산층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었던 게, 저는 오히려 한나라당에게 반사 이익을 가져다 준 큰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7년에 복지정책으로 싸웠어야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2012년에 복지정책으로 싸우는 것은 저는 한 발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한 매우 좋은 쟁점일 뿐이지 선거 쟁점이 되기에는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복지정책이 지금 아주 보편적인 담론이 되었고, 민주당을 포함해서 모든 진보정당이 합의를 한다는 점에서 저는 야권이 단일 정당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발견은, 제가 자료집에 지난 금요일날 정당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자료집 뒤에 첨부를 해놨는데,
의원님들과 또 민주당의 전략을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집에 보면 이미 이 진보 진영의 지지 기반의 변화가 왔다는 게 포착이 됩니다. 이 변화는 지난 참여정부 5년 동안 점진적으로 꾸준히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기초로 더 급진적으로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 진보 연대를 단일 정당이 하게 되면 저는 폭발적인 그 정당 재연합이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진보 진영의 정당 재편성 조건이 더 급진적으로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이명박 대통령의 그 실정, 이것이 1등 공신이 아니었나. 그래서 진보 진영에게 가장 큰 축복은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안이 그 진보 진영 정당의 제도화의 측면에서 가장 좋은 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왜 다른 그러면 진보통합 시민회의에서 주장하는 그 안들은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서 더 좋다고 생각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만일에 그게 더 좋은 점이 있다면은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이것은 제가 이하경 진통시민회의 대표께서 지난 3월 2일 국민의 명령과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제 주장하셨던 말씀인데요. 그 주장이 이제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긴 어렵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이제 여론조사에서 진보 정당끼리의 통합이 더 높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그 여론조사에 발표하지 않고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국민의 명령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지가 44.5%지,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지만 44% 이상의 지지를 받아서 가장 국민들의 지지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지가 높았냐? 저희가 국민의 명령 회원이 지금 8만 7천을 넘었는데요. 3월 말에 10만을 돌파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문성근 대표가 전국을 다니면서 정말 유권자 한 명 한 명을 설득해서 이 장인 정신으로 얻은 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명령 회원들의 구성원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모든 진보 진영 정당의 당원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가면은 이분들이 또 같이 연대해서 활동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하나인데 엘리트들이 갈라져 있다. 결국 엘리트들이 영주가 되기 위해서 대통령 되기를 포기하고 국민들에게 갈등을 강요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선거 때마다 어느 당을 찍어야 될지 헷갈리는 것을 한 정당으로 뭉쳐서 저는 해결해 줄 의무가 정치인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도 정당이, 민주당이 중도 정당으로 남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입니다. 근데 소선거구 다수제에서는 이 중도 정당론이 저는 허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중도 유권자는 진보적 유권자와 이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게 아니라 투표 행태도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한 정당에 지속해서 투표하는 행태도 비슷한데 뭐가 차이냐? 양쪽 정당 모두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그리고 투표율이 낮은 특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지하는, 그러니까 중도 유권자도 반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좀 선호를 느끼는 한나라당이 잘할 때는 한나라당에 투표를 하고, 이 민주당의 선호를 느끼는 유권자는 투표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좀 잘할 때는 민주당의 선호를 느끼는 유권자는 투표를 하고, 저쪽 중도 유권자는 투표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정치 참여의 적극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는 거지 선호에서 차이를 보는 건 아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기권으로부터 동원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차별성을 보여주고 멋진 정당인 걸 진보 정당이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지, 중도 정당이 존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난 대선에서 왜 민주당이 왜 이명박 대통령이 이겼냐? 이명박 대통령이 얻은 표는 사실 이해창 씨가 얻은 표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패배한 거는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권을 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기권한 유권자를 동원해야만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보 유권자가 진보 정당을 원하기 때문에 이 정당 그 구도가 3분지계여야 된다 하는 주장입니다. 이것도 저는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면 비례대표에서라도 기존의 진보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노당, 진보신당들이 30% 얻어야 정상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보적이라고 자신을 주장하는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민주당을 투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유권자가 또 상당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보라고 유권자들이 할 때에는 자유주의적 진보도 포함되고 민주화 정당이 어떤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포함되고 또 소위 말하는 진보 정당에 대한 지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3분지계 주장은 저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유는 지난 촛불 시위에서 우리가 뭘 얻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촛불 시위의 원인이 뭐냐? 결국 정당에 대한 저는 불신이라고 보고 진보 정당의 실패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왜 이 사람들이 정당으로 의견이 수렴되지 않으니까 거리로 나온 건데 이들은 아직도 지금 촛불 카페를 맴돌고 있지 정당 근처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정당이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신뢰를 주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진보끼리 분열해서 서로 비판하고 참여정부 내내 참여정부를 비난했던 건 한나라당보다도 더 이 진보 진영 정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다 한 통속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삿대질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고 있고 정당의 지지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촛불에 나왔던 이 시민들 그들의 대다수는 진보적 자유주의자입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정당 개혁이 통합의 저는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5번째 이유는 이제 기존에 있는 정당끼리 이제 페이퍼 정당을 하자는 주장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런 꼼수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기극이라고 비난을 해도 우리가 방어할 논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정당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진보 진영이 패배를 한 거고 또 촛불이 일어났던 건데 그 실패를 반성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당을 만들어주는 게 국고보조금을 받고 생활하는 정당인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민들을 다 배제하고 기존에 실패한 정당끼리 페이퍼 정당에서 뭉쳐서 후보만 뽑고 헤어지겠다. 과연 어떤 국민이 감동을 받고 이 페이퍼 정당에 들어와서 경선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당의 비제도화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진보 진영은 끊임없이 정당 실패를 반복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들어서 저는 두 가지 안이 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는 미흡하다. 그래서 이게 과연 최선입니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국민의 명령이 주장하는 단일 정당 안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합정당인데 네트워크형 연합정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각 기존의 정당들이 정파로서 큰 새로운 정당 이름을 만들고 그러니까 요새 왜 병원들도 다 자기 개인 병원인데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속편한 내과 브랜드를 하나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고 운영도 그다음에 당직자도 연구소도 다 독자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정파들끼리. 물론 진보정